강지훈의 세계는 색이 없었다.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최상층 그의 사무실은 정밀하게 계산된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복잡한 회색빛 패턴으로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배경에 불과했다. 감정은 변수였고 변수는 통제되어야 했다. 그의 삶과 사업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비효율적인 요소였다. 그는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금 끝난 보고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기대치의 0.5%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작은 숫자가 회의실의 공기를 겨울의 한기로 만들었다.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이었다. 그의 시선이 보고서를 올린 박 부장에게 향했다.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의 말은 지훈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재적 가치라는 말로 현실의 실패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감상적인 기대는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박 부장님은 오늘부로 팀에서 제외됩니다. 그의 말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반론의 여지는 없었.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것이 그가 제국을 건설한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작은 골목에 자리한 꽃집. 화연 하유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천 송이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와 색채가 새 속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들었다. 이곳은 한서은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꽃들 사이를 오가며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각각의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가지를 다듬고 물을 주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각각의 꽃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색에는 의미가 있었다. 오늘 그녀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바로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 본사 로비를 장식하는 일이었다. 국내 최고의 기업 로비를 장식한다는 것은 그녀의 작은 가게로서는 엄청난 기회였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을 구상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의 따뜻한 생명력과 인간적인 감성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녀가 선택한 주제는 공존이었다. 서은은 조심스럽게 마지막 꽃을 꽂으며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로비 중앙에 설치된 그녀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숲과 같았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유칼립투스 가지 사이로 순백의 카라와 열정적인 붉은색의 아마릴리스가 조화롭게 피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꽃장식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품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이었다. 한 직원이 급하게 서류를 들고 뛰어가다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다. 그는 서은의 작품을 지탱하던 구조물과 그대로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조물이 기울었고 며칠간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름답던 꽃들은 처참하게 짓바렸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정적이 흘렀다. 서은은 무너진 작품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넘어져 당황하고 있는 직원을 향해 괜찮냐고 묻는 것이 먼저였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훈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꽃들과 서은에게로 향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처참한 광경을 훑어보았다. 그는 천천히 서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주고 싶지 않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건조했다.
그의 눈에는 망가진 작품에 대한 유감이나 그녀의 노력에 대한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일 뿐이었. 그는 서은의 상실감이나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 서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약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 그녀는 그의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꽃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그저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대답은 지훈에게 있어 예상 밖의 것이었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돈 앞에서 고개를 숙였.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짓밟힌 꽃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본 것 같았. 마음이라. 그런 비논리적인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반문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효율성과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녀의 말은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 그는 그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묘하게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김 비서, 이분께 충분히 보상해드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차갑게 돌아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자신의 길을 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녀가 했던 말,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그 비논리적인 문장이 계속해서 맴돌았. 서은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꽃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 그것은 단지 작품이 망가진 것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심이 꽃들이 품고 있던 이야기가 한순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당한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도시의 불빛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 그 여자의 눈빛,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녀의 슬픔. 그는 왜 그 사소한 사건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 그는 자리로 돌아와 낮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꽃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열정이 가득했. 그리고 사고가 난 순간 그녀의 표정이 절망으로 바뀌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엿보았. 색채와 향기, 그리고 마음이라는 비논리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 미세해서 그 자신도 아직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 하지만 그 균열 사이로 한서은이라는 여자가 남기고 간 낯선 감정의 씨앗이 아주 조심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와 온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차가운 로비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 며칠 후 강지우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 어머니인 신혜정 여사가 주최하는 연례자선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책임질 플로리스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신 여사는 예술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특히 이번 행사는 그룹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매우 중요했다. 대체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모두 연락해 보았지만 이렇게 촉박한 일정에 신 여사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났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혐오했.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했. 방법을 찾아. 없으면 만들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 그때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군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사고가 있었던 화연이라는 곳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았는데 실력은 확실해 보입니다. 독창적인 스타일이신 여사님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화연 그리고 한서은, 그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 눈물을 머금고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당돌한 눈빛, 그리고 마음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를 내뱉던 그녀의 모습. 그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 그런 감상적인 여자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합리적인 판단이 감정적인 거부감을 눌렀. 연락해. 조건은 우리가 제시한다. 그녀가 거절할 수 없도록 지우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건 역시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 그녀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다 해도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확신했. 그는 비즈니스에서 감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다. 서은은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 그의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태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제안받은 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행사였.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였. 결국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강지훈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꽃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 자신의 일이, 그리고 자신이 담아내는 마음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퀀텀 리프 본사로 향했. 지훈의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일부러 더 차갑고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했.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마치 하찮은 상대를 대하듯 그녀를 훑어보았다. 성공적으로 끝내면 업계에서 당신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서은은 그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일에 책임을 집니다. 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제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 작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에는 타협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우는 다시 한번 의외라는 생각을 했. 계약은 성사되었고 서은은 곧바로 행사가 열릴 호텔 연회장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했다.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은 그녀에게 하얀 캔버스와도 같았. 그녀는 공간의 구조와 조명, 그리고 행사의 취지를 꼼꼼히 살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진지한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 순간만큼은 강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의 연장선 감시의 목적이었. 그는 그녀가 과연 그 큰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다.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그녀의 손짓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꽃들과 속삭이는 듯 보였다. 어떤 꽃의 색이 다른 꽃과 어울리는지, 어떤 가지의 형태가 공간에 생동감을 주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삭막했던 공간은 점차 따뜻하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채워졌. 지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했다. 과정의 아름다움이나 그 안에 담긴 노력의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 하지만 화면 속 그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일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지친 기색 없이 자신의 창조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드는 걸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으로 향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 그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열정의 근원을. 그가 연회장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덮쳐왔. 연회장은 이미 마법 같은 숲으로 변해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버드나무 조형물이 우아하게 서 있었고 그 가지마다 작은 등불과 함께 안개꽃이 매달려 별처럼 반짝였. 테이블 위에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담은 작은 꽃 컴포시츠야들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꽃향기가 기분 좋게 어우러져 있었.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품들 사이를 걸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서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들꽃 하나를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 그 모습이 어쩐지 경건하게까지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그 아름다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의 무채색 세계에 처음으로 선명한 색이 들어온 순간이었. 그날 이후 강지우는 진행 상황 점검이라는 합리적인 명분 아래 행사장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서은의 주변을 맴돌았. 그의 존재를 의식한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지만 서은은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서은이 중앙 테이블에 꽃들을 배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 그녀는 마치 보석을 다루듯 섬세한 손길로 흰색 리시안셔스 한 송이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옆에 있던 어린 스태프가 물었. 팀장님, 이 꽃은 왜 여기에 두시는 거예요? 다른 화려한 꽃들도 많은데요. 서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야. 하지만 나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함이 느껴져. 이렇게 가녀린 줄기에서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잖아.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려왔.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함. 그 말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강해야만 했. 약점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강철 갑옷을 입어야만 했. 하지만 그녀는 저 연약해 보이는 꽃 한 송이에서 강인함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럼 저 보라색 꽃은 무슨 의미라도 있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은과 스태프 모두 깜짝 놀랐. 지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헛기침을 했다. 행사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어울리는지 확인해야 하니 묻는 겁니다. 그는 그럴듯한 변명을 덧붙였. 서은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대답했다. 이건 스카비오사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헌신적인 의미도 있어요. 저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이중적인 의미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성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았. 그에게 세상은 흑과 백, 성공과 실패, 이성과 비이성으로만 나뉘는 곳이었.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수많은 색과 의미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서로 얽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 행사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연회장에는 서은 혼자 남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 대부분의 장식은 끝났지만 그녀는 입구에 세울 거대한 플라워 아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 하지만 아치의 규모가 너무 커서 혼자 힘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꽃을 고정하기가 버거웠다. 그녀는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몇 번이나 위태롭게 몸을 움직였. 한편 지훈 역시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연회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마지막 점검이라는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하고 있는 서은의 모습을 발견했.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성적으로는 직원을 부르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사다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서우는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 그녀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지우는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했.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서우는 그의 단단한 팔 안에서 숨을 죽였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뜨거운 체온이 동시에 느껴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팔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가늘고 떨리는 허리의 감촉은 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했.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 감사합니다. 서운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그녀에게서 손을 뗐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퉁명스럽게 말했. 위험하게 일하는군. 안전사고라도 나면 회사 책임이라는 걸 모릅니까?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언뜻 비쳤. 서우는 그의 말에 상처받는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죄송해요. 꼭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다시 아치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저 위쪽만 고정하면 되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그녀가 들고 있던 꽃을 건네받았다. 비켜요. 내가 하지. 그는 짧게 말하고는 자신이 직접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의 큰 키와 긴 팔은 서은이 닿지 않던 곳에 쉽게 닿았. 그는 서은이 지시하는 대로 능숙하게 마지막 꽃을 아치에 고정했다. 그의 완벽한 수트가 조금 구겨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 그 모습은 냉혹한 CEO 강지훈이 아닌 그저 한 여자를 도와주는 남자 강지훈이었. 작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완성된 아치를 바라보았다. 수백 송이의 꽃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밤을 새워도 못 끝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치만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몰랐고 그것이 두려웠. 그는 서둘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늦었군. 이만 가보지. 그는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뒤돌아서 연회장을 빠져나갔. 그의 발걸음은 도망치듯 빨랐. 혼자 남은 서은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얼음왕자 같던 그 남자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의외의 다정함.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얼음벽은 어쩌면 보기보다 단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 자선 행사의 날이 밝았다. 호텔 연회장은 한서운의 손길 아래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 입구에 플라워 아치는 손님들을 동화 속 세계로 초대하는 문과 같았고 내부의 모든 장식은 우아함과 따뜻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들의 찬사는 곧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격조 높은 이미지로 이어졌. 강지훈의 어머니 신혜정 여사는 특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예술 애호가였지만 서은의 작품에서는 흠잡을 곳을 찾을 수 없었. 오히려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깊은 감성에 매료되었다. 신 여사는 직접 서은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 한서은 씨 덕분에 행사가 한층 더 빛나는군요. 정말 대단한 재능이에요. 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는 서은을 바라보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내는 듯 보였. 평소에 수수한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걸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어젯밤의 어색함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는 이 성공을 만들어낸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공적이군.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이었. 서은은 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에서 칭찬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지훈의 마음을 파고들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감싸던 얼음 같던 공기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의 한 곳으로 쏠렸. 그곳에는 눈부신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녀의 존재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 그녀는 바로 오수진이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M&A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리고 강지훈의 과거를 산산조각 냈던 여자.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오수진, 그 이름은 그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상처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사랑을 속삭이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차가운 배신.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 따뜻하게 녹아내리던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 서은은 지훈의 급격한 변화를 바로 옆에서 느꼈.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던 그는 온데간데 없고 처음 만났던 날보다 더 날카롭고 위험한 냉기를 뿜어내는 얼음 왕자만이 서 있었.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가 바라보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마치 여왕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는 오수진이 있었. 수진은 곧장 지훈에게로 다가와 익숙하다는 듯 와인잔을 부딪혔다. 오랜만이야, 강지훈 대표. 더 멋있어졌네. 한국에 오자마자 당신 소식부터 들리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 그녀는 마치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 무슨 일이지?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성격은 여전하네.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당신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후보로 인사하러 왔어. 우리 회사가 퀀텀 리프의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의 말은 지훈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았다.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중요한 사업 기회를 내칠 수는 없었. 수지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그녀는 지훈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수진의 시선이 지훈의 옆에 서 있는 서은에게로 향했.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 수진은 동물의 본능과도 같은 예리한 직감으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녀는 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 지었. 그리고 이쪽은 소개해주지 않을 거야.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수진은 직접 서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 만나서 반가워요. 오수진이라고 해요. 지훈 씨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던 사이예요. 그녀의 악수는 힘이 넘쳤고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잘 알던 사이라는 말은 서은의 가슴을 미세하게 찔렀. 서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한서은입니다. 이번 행사 장식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수지는 과장되게 감탄하며 말했. 어머, 플로리스트셨구나. 어쩐지 순수해 보이시더라. 그녀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은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 그 짧은 만남이 끝나고 수지는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 지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 그 눈빛은 경고와도 같았다. 혼자 남겨진 서은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 그는 오직 수진의 뒷모습만을 굳은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 그날 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지훈은 서은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그는 다시 완벽한 얼음왕자로 돌아가 있었.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세워졌다. 서은은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 방금 전까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던
그의 온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더욱 혼란스럽고 아팠.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강지우는 의도적으로 한서은을 피했다. 오수진의 등장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 과거의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이 다시 독처럼 퍼져나가 간신히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온기마저 모두 얼려버렸다. 그는 일에만 몰두했. 이전보다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가진 적 없는 기계처럼 행동했. 서은은 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 행사의 마무리 정산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비서는 언제나 회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 그녀는 그날 밤 그가 보였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고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인지 몇 번이고 되돌아보았. 그 사이 오수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잘 알았.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과거의 상처, 즉 누군가를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한서은을 그의 세계에서 영원히 밀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 수지는 우연을 가장하여 서은의 꽃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나 지난번 행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늘어놓았. 경계심을 풀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서은에게 수지는 마치 친한 언니처럼 다정하게 질문을 던졌. 서은 씨는 꿈이 뭐예요? 이렇게 예쁜 가게를 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재능을 펼치고 싶지 않아요. 서은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통해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식물원을 열어서 지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눈은 순수한 열정으로 반짝였. 그녀는 수진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후 수진은 사업 협의를 핑계로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자연스럽게 서은의 이야기를 꺼냈. 아, 얼마 전에 한서은 씨 가게에 들렀는데 정말 대단한 야망가더라고. 작은 꽃집에 만족 못하고 당신의 후원을 발판 삼아 거대한 사업을 꿈꾸고 있던데 당신 이름이 붙은 식물원이라나 뭐라나. 그녀의 말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튼 악의적인 왜곡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지훈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 후원, 발판, 당신의 이름. 그 단어들은 그가 가장 혐오하고 경계하는 것들이었다. 결국 한서은도 똑같았다. 순수한 열정의 가면을 쓰고 접근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이용하려는 오수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로비에서의 첫 만남돈을 거부하며 자존심을 세우던 모습, 자선 행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야망을 위한 치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열리려던 그의 마음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으로 단단히 닫혀버렸. 그는 그녀의 순수함을 믿었던 스스로를 비웃었. 그날 오후 지우는 비서를 통해 서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마지막 정산을 위한 공식적인 호출이었. 서은은 드디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품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전보다 100배는 더 차갑고 싸늘한 지훈의 눈빛이었. 사무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숨쉬기조차 힘들었. 지훈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한참 동안 그녀를 세워두었다. 그는 그녀의 불안과 초조함을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연기하느라 수고했더군. 꽤 그럴듯해서 나조차도 잠시 속을 뻔했어. 서은은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당황해서 되물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순수한 척, 열정적인 척. 결국 당신이 원했던 것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았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은의 심장에 밝혔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는커녕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 그는 그녀의 눈물조차 계산된 연기라고 생각했. 그는 책상 위에서 수표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가슴팍에 던졌다. 수표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면 만족하나?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잖아. 내 후원, 내 이름값. 이 정도면 당신이 꿈꾸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순수한 꿈을 돈으로 모욕하고 있었. 서은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켰. 그녀가 그에게서 보았던 아주 작은 온기와 희망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것이 없었.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 당신은 틀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지우는 승리감 대신 지독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다. 한서은이 떠나간 사무실은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감정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시 완벽한 통제하에 두었다고. 하지만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승리감이 아닌 뼈를 깎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떠나지 않았. 상처받았지만 경멸이 아닌 연민이 담겨있던 그 깊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 책상 위에 놓인 꽃 한 송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심지어 커피 향기 속에서도 그는 그녀의 흔적을 느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이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생소하고 낯선 고통이었. 김비서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지훈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비서였. 그는 누구보다 지훈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얼음성에 가두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봐왔. 한서은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김비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지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인간적인 표정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수진이 돌아온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갔. 김비서는 지훈이 서은에게 보인 비정상적인 잔인함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 그 이면에는 분명 오수진이라는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의 작은 미소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 그는 먼저 오수진의 최근 행적을 파악했. 그녀가 입국한 이후의 모든 동선을 확인하던 중 김비서는 그녀가 며칠 전 서은의 꽃집 화연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발견했. 공식적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방문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였. 그는 꽃집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만남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음을 확인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김비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서은의 꽃집이 최근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방문객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보안업체에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 퀀텀 리프 코퍼레이션의 법무팀 명의로 중요 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 며칠 후 김비서는 마침내 오수진과 한서은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손에 넣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 그 안에는 서은의 순수하고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야망으로 포장하려는 수진의 악의적인 질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었다. 김비서는 파일을 들고 곧장 지훈의 사무실로 향했.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문을 열었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꼭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그의 돌발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김비서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는 사무실의 스피커에 파일을 연결했. 잠시 후 사무실 전체에 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서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수진의 교활한 목소리. 모든 대화가 끝나고 지우는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한없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꿈.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 과거의 상처라는 색안경을 끼고 스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가장 믿기 편한 거짓을 선택했던 것이다. 거대한 후회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순수한 꿈을 짓밟고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 당신은 틀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수진을 호출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훈의 싸늘한 분노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파일이 끝나자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 그녀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 당신과의 모든 사업 논의는 오늘부로 종료한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역겨운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고마울 지경이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 그는 수진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보안팀 불러서 끌어내. 그리고 우리 회사 건물에 영원히 출입 금지시켜. 수진이 끌려나가고 지우는 잠시 동안 허탈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서은에게 가야 했다. 그녀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라면서 그는 차를 몰아 그녀의 꽃집으로 향했다. 화연, 그 이름이 이제는 아프게 다가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꽃집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 그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작은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 그녀가 사라졌다.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 그녀의 친구에게도 연락했지만 친구 역시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뿐이었. 하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올가맸.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돈도 권력도 그의 명석한 두뇌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그녀가 슬플 때 가는 곳, 그녀가 위로받고 싶을 때 찾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에만 휘둘렸을 뿐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멍하니 차를 몰아 회사로 돌아왔다. 익숙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 자신의 무채색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소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옥상 정원이었다. 자선 행사가 끝나면 그녀가 맡기로 했던 다음 프로젝트. 그는 홀린 듯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도시의 바람과 함께 흙과 풀의 냄새가 그의 코를 스쳤. 아직은 황량한 공간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역력했. 작은 화분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고 아직 심어지지 않은 다채로운 꽃 모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한서은. 그녀는 작은 모종삽을 든 채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사라질 것만 같았다. 지우는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 한서은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 서은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 마치 성스러운 존재에게 다가가듯.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틀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었. 그의 얼음 같던 자존심은 그녀의 슬픈 눈빛 앞에서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오수진과의 과거 지독했던 배신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 단지 자신의 상처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통스러워했.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 그리고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눈먼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통제해야 할 변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내 세상의 모든 규칙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순수함이 내 얼음벽을 녹이려 할 때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 당신을 밀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심장이 아프다는 것을. 당신이 없는 내 세상은 다시 색을 잃고 소리를 잃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당신이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렸습니다. 한서은 씨, 당신이 나에게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절박한 고백이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 서은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폭풍이 일고 있었. 그가 쏟아내는 진심 어린 후회와 아픔, 그리고 서툰 사랑 고백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보았.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랑에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채 홀로 울고 있던 한 연약한 남자의 영혼을.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도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도 많이 아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탓하지 않았. 단지 현재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었. 지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쳐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워볼 기회를.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색으로 내 세상을 물들이게 해줄 기회를.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이 없었다.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서은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약속이 담긴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들만의 작은 정원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사랑을 믿지 않던 남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한 여인의 따스한 진심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처럼 앞으로 수많은 계절을 함께하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